안녕하세요. 오늘은 황달 증상, 간독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지인 중에서 MSM을 먹고 황달 증세가 생겨서 복용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는 MSM을 먹었을 때의 어떤 부작용 중에 황달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달린 댓글인데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다고, MSM이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먹고 나서 황달을 경험을 했다. 한번 황달에 대해 구글링 해봐라 라고. 제 영상이 영어로 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시고서는 댓글을 달아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전부터 그 황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고 그랬지만 이번 그 댓글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분들은 무조건 양약, 한의학 이렇게 병원의 의사 선생님, 전문의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들께서 검색해보고 어떤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건강적인 대체의학이라고 할까요? 영양제를 섭취하신다든지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대요. 보조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해당이 될 테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전문의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각자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몸에 적용을 해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현명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능의학 이런 거를 같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영양제로 치료를 하고자 하시더라도 한번 꼭 그런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전문의의 관리 또는 조언 하에서 영양제들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조만간 기능의학 리스트 있는 병원에 방문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몰랐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알았으면은 조심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글루코사민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많은 간독성에 대한 성분들을 서치하면서 알게 됐지만 오늘은 황달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글루코사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루코사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어요. 단일 성분을 소개해드린 적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정말 좋다라고 하는 저의 확신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이제 좀 호기심도 안 생기고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안 했었는데 이렇게 부작용 사례를 먼저 가지고 오게 되네요. 글루코사민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급성 간 손상에 대한 3가지 연구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글루코사민은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당의 하나래요. 그래서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성분 중에 하나고, 새우나 게 이런 거에서 추출을 해서 보통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면 관절염? 관절 통증 완화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여태까지 관련해서 간독성 사례는 2개 정도 학술지에 게재가 됐었다고 해요. 글루코사민을 원인으로 한 급성 간 손상이 발병된 사례를 3개 정도 보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간독성을 주의해야 되는 성분에 이제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성분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많은 보고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 성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밝혀내기가 되게 힘들대요. 예를 들어서 글루코사민을 먹고 간독성이 왔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드시는 영양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품에 대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 들어 몸이 그렇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단정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도 보고된 사례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명의 환자가 보고됐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1명은 섭취를 중단함으로써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게 원인이라는 게 확실하죠.
글루코사민을 먹었더니 갑자기 상태가 그랬는데 중단을 하니까 갑자기 몸의 상태가 회복이 됐다라고 한 이런 경우가 이제 확실히 글루코사민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완전히 회복이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은 이제 좀 심한 간 손상된 증상 그리고 한 분은 사망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약품이라고 하면 분자 구조를 화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약제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쓰는 거. 그런 생약제제를 우리는 한방제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외국에서는 허벌, 그러니까 약초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식물에서만 추출된 걸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자체는 허벌 프리퍼레이션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할 때는 한약제제, 한방제제 또는 뭐 생약제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용이 증가를 하면서 간독성 반응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 사용과 관련된 3명의 환자 모두 간 기능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3명 중에 2명은 확실하게 황달로 결정이 났었고 환자 중에 알코올을 먹었거나 정맥주사를 맞았거나 수혈, 간질환 이력 또는 간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첫 번째 환자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3주 동안 보여줬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영양제를 새롭게 시도를 하셨을 때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복용을 바로 중단을 해보셔야지 돼요. 되게 이제 우습게 넘기시면 안 되고 뭐 명현 반응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복용을 중단을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메스꺼움이나 구토에 대한 3주 동안의 이력을 보여준 64세의 남자분. 이분이 결국에 사망하셨는데요. 이분은 발병한 지 일주일이 됐었을 때, 이 증상이 생긴 지 일주일이 됐었을 때 대변의 색깔과 소변의 색깔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하고요. 자는 동안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됐다고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모습은 황달의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황달이라고 하면 피부색이 노랗게 되고 눈알까지도 노랗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고 제 지인도 실제 그런 증상을 MSM 먹고 가지고 와서 바로 약을 중단을 했었고요. 4주 동안에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복용하고 계셨대요. ALT 수치가 1461까지 올라가 있었고 빌리루빈 수치가 419 미리몰, 알카리성 인산염 AP라고 하는 수치가 141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그 영양제를 중단하고 난 2주 뒤에 급성 신부전증과 혈액 응고증을 포함해서 긴급적인 상황이 찾아와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틀 동안 그 증상이 유지가 되다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대사산증 이렇게 계속 증세가 뭔가 좀 악화되는 단계까지 가셔서 응급으로 간이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간 전문 이식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수술 등록 절차가 끝나고 기다리는 중에 불행히도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복막과 혈액에 폐혈증이 시작이 되면서 이식 수술이 금지가 됐대요. 지금 이 상황에선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사망 후에 간 조직을 부검을 했을 때 광범위한 간의 조직 괴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거 읽고 충격적이었고 물론 글루코사민을 먹고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부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에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걸 가지고 바로 막 폐기 처분하신다던가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신의 상태를 잘 관찰을 해주시고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바로 복용을 중단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생약 제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어떤 뭐 생약 추출이다라고 하는 제품들은 다 어떠한 간독소, 간기능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약제제가 아니어도 어떤 영양제를 새롭게 추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상태를 잘 관찰을 해주시고, 그리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시로 혈액검사를 통해가지고 간 수치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혈액검사 했었을 때는 저는 간 수치에 이상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 환자분은요, 57세 여성분이었고, 10일 동안 황달이 있었고 24시간 동안의 가려운 발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황달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거식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뭘 하고 있었냐면은 글루코사민과 대구간유를 포함하고 있는 캡슐을 복용했다. 그러니까 글루코사민하고 대구간유를 섞어놓은 캡슐도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캡슐 안에 뭐 대구간유도 들어있고 글루코사민도 들어있어서 그걸 먹고 안 좋다라고 해서 오면 뭐가 원인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작용 보고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5일 전에는 MSM과 글루코사민이 섞여져 있는 약으로 바꿔서 섭취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전에는 처방약 같은 거를 복용하지 않았고 다른 생약제제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였대요. 검사 결과 황반변성, 그런 걸 동반하는 황달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고, ALT가 1130, 그리고 빌리루빈이 198mm몰, AP, 인산염이 198 정도 나와서 이 환자는 글루코사민 복용을 중단을 했고, 발진과 거식증이 한 달 안으로 해결이 됐고요. 황달 증세가 3달까지는 갔지만 3달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간효소 자체 수치도 점차 개선이 됐는데 4주 후에 ALT가 548, 8주 후에 167, 12주 후에 109까지 점점 떨어지면서 개선을 보였고, 하지만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지는 못하셨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복용을 중단한 후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있었고, 피로한 증상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는 양호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사례가 있어요. 세 번째 환자분은요, 55세 여성으로 ALT 수치가 175, AP 인삼염이 187, 빌리루빈이나 AST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셨었는데, 이게 아까처럼 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정상 범위에서는 조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신 것 같고, 담즙이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가지 못하는 질환, 그런 증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었고, 추가적으로 글루코사민이랑 블랙코호시, 대구간유, 프림로즈 오일, 그런 것들을 5가지 정도를 생약제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지만 복용을 중단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드신 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다른 생약제제도 드시고 계셨지만 얘네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을 글루코사민으로 특정을 하신 거고요. 이 사례 보고를 통해서 예전에 진행됐었던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까 글루코사민 섭취를 한 19일 후에 그 아까 전에 담즙산이 십이지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 그리고 6개월 동안 글루코사민 콩 추출물에 보통 먹는 보충제들을 복용한 후에 급성간염에 걸린 환자, 이 두 경우에도 글루코사민을 섭취 중단하면서 정상화된 간효소 수치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 간독성을 가져온다고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글루코사민에 같이 이제 그 첨가물로 들어가져 있는 성분들이 이제 시중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단독으로 글루코사민 제품도 물론 있겠지만 섞여져 있는 게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또는 MSM 또는 망가나스코르베이트, 상어나 소의 연골들이 결합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고 이제 아플 경우에 뭐 어떤 게 원인인지 알기가 좀 힘든, 보통은 급성 간염이나 아니면 간질환들, 간염, 담낭염, 그 다음에 아까 그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간독성의 결과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고요. ALT를 검사했을 때 좀 그래도 그나마 쉽게 발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ALT 수치를 해서 높게 나온 분들을 간조직 검사해보면 보통은 염증이 침투가 돼서 간세포가 괴사가 된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간 중독에 대한 증상 같은 거로 자각을 하시려면은 소변 색깔 어두워지는지, 대변 색깔이 창백해지는지, 그리고 황달, 그럴 때 바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ALT나 뭐 AP 인산염 검사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좋다고 합니다. 보통 대다수는 1개월에서 3개월 내로 완치가 되고요. 드문 경우로 사망하는 경우, 이때 만약에 급성으로 진행돼서 사망까지 가기에는 치료 방법은 유일하게는 응급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 아까 그 환자 첫 번째 분은 이식 수술 대기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안타깝게도 폐혈증으로 인해서 수술 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경우가 있고, 그 정도로 급속으로 진행되는 간 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만성 간염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간 경변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자의 경우처럼 뭔가 개선은 되지만 정상 범위로는 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연고를 봤을 때 글루코사민이 급성 간염이나 어떤 뭐 콜레스타시스, 아까 전에 뭐 담즙이 치비지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혈액 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는 내가 어떤 생약제제를 먹고 있었는지 잘 보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조사한 간독성, 우리가 먹는 영양제에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의 간 수치, 간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혈액검사상으로 저는 간 수치는 크게 이상이 없고 오히려 개선이 된 건가? 하여튼 수치가 조금 더 내려가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